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더 챙겨 먹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먹어온 음식들 중에서 실제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는 숨은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국내외 심장학과 영양학 연구, 국가식사지침,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 미국심장협회, 하버드 TH 찬 공중보건대학원, 미국심장학회 등의 자료를 종합해 만든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기름진 고기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고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고지혈증은 지방보다 탄수화물과 당 섭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음식은 과일즙과 말린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태입니다.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식이섬유는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 혈당과 인슐린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을 갈거나 착즙하면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흡수된 당은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으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LDL 콜레스테롤 증가와 심혈관 질환 위험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말린 과일은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농축됩니다. 같은 양 기준으로 보면 생과일보다 훨씬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심장 건강 가이드라인에서도 과일은 통째로 섭취하고 과일 주스는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과일을 마시는 습관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생과일을 씹어먹는 습관은 유지하고 과일즙은 간식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튀김과 기름이 많은 나물 요리입니다. 채소는 고지혈증 관리의 핵심 식품입니다. 문제는 조리법입니다. 채소는 구조상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합니다. 같은 채소라도 찐 채소와 튀긴 채소는 열량과 지방 섭취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튀김은 열량이 높을 뿐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상승과 체중 증가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반복 가열되는 경우가 많아 산화된 지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지방은 혈관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나물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름은 결국 고열량 식품입니다. 적당량은 도움이 되지만 많이 사용하면 중성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소는 가능하면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기름은 향을 내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믹스커피와 커피 크리머입니다. 식후 커피는 많은 분들의 일상입니다. 문제는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 속 프림은 식물성 유지로 만들어지지만 대부분 파뮤나 코코넛유 기반입니다. 이 기름들은 식물성이라도 포화지방이 많은 지방입니다. 포화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것은 심장학 분야에서 매우 확립된 사실입니다. 특히 설탕과 포화지방이 함께 섭취될 때 중성지방 증가와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커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커피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설탕과 프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흰 쌀밥, 떡,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한국인의 고지혈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을 중성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식단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통곡물 섭취는 콜레스테롤 개선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떡은 적은 양으로도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빵 역시 밀가루뿐 아니라 설탕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쌀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잡곡과 통곡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식이섬유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곰탕, 설렁탕, 장어탕 같은 진한 국물 음식입니다. 기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국물이 뽀얗게 보이는 이유는 지방이 미세하게 분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끓이는 과정에서 고기의 지방이 국물로 녹아들어갑니다. 국물을 많이 섭취하면 포화지방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식사 지침에서도 국물 섭취를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이 많은 국물보다 살코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식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포화지방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과일은 마시지 말고 씹어 먹습니다. 채소는 튀기지 말고 찝니다. 커피는 설탕과 프림 없이 마십니다. 밥은 잡곡 비율을 늘립니다. 국물은 적게 먹습니다. 이 5가지 실천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이지만 오랜 식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한 시간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